실무법을 일단 이제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기출표를 했는데 제가 좀 당부드리는 건 개인적인 저의 답안지이기 때문에 이거에 너무 그다음 각자의 답안지가 좀 다르더라도 뭐 각자 논리 구성을 잘 하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가 나오니까 걱정을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고용으로만 보시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미리 판서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지금 1번부터 잠깐 이제 봐드릴 텐데 혹시나 이 강의를 들으신 분 입장에서 앞에 전 시간에 유진 선생님도 마스크를 썼고요. 저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교육부 방침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점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지금 제가 실무법 수업은 약간 표를 조금 이렇게 단순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실무법 수업을 처음 보시는 분은 일단 표를 그렇게 해서 행정기관은 누가 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제 심판 청구를 하는 사람은 갑으로 통상적으로 갑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이에 대해서 문제에서 나와 있는 영업정지 처분 이걸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에 대해서 이제 행정심판위원회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아직은 현업 중이어서 제가 무음으로 해놨어야 되는데 고객이 전화 오는 거라서 일단은 심판기관이 행정심판위원회라고 되어 있는 사실관계만 이렇게 그리고 나면 좀 더 문제풀이가 좀 수월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셨나요? 네, 이렇게 하시고 나서 항상 이제 기본적으로 심판은 취소 심판이라는 거 표시하시고 대상은 처분까지 그리고 청구인은 제가 법률을 기술을 하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법률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X 하시고 기간은 4월 8일 날 송달을 보냈다라고 돼 있는데 받은 건 다음 날이니까 날짜는 표시하게 되면 2020년 4월 9일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약간 이 부분을 뭐 노린 건 아닐 것 같고 그냥 이제 헷갈리게 하려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뭐 2020년 4월 8일 송달을 받았다라고 할 텐데 송달을 한 기간과 받는 날짜가 하루 다음 날 그래서 그것만 조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 4월 9일 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를 하나 더 넣었죠. 그래서 통지서에는 제가 이제 유인물에는 이제 밑줄 넣었는데 그 부분이 1-1문에 대한 뭐 중요한 이제 논점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90일, 180일 하는데 여기에 날짜가 120일로 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만 체크를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여기에서 이제 논점은 이미 이제 제가 자료 나눠드린 것처럼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단순화 시키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미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5가지 있잖아요. 대상, 청구인 적격, 그 다음에 청구 이익, 그 다음에 피청구인, 그 다음에 기간 이렇게 5가지를 하는데 이 문제에서는 기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기간의 원칙적인 거 적으시고 그 다음에 예외적인 오고지에 대한 부분을 적으시면 되고 시간이 허락이 되셨다고 그러니까 되시는 분들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적으셔도 되세요. 이게 뭐 틀린 내용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를 하는 입장이니까 해당하는 답만 좀 요약을 해서 이제 해드리는 거지 뭐 다른 거를 적으셔도 크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원하는 건 기간에 대한 기본적인 거 적으시고 그에 대해서 원칙 예 90일, 180일 그리고 오고지 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면 목차가 단순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을 문제 제기하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청구 기간 한 다음에 세 번째 오고지 네 번째 사안 해결 이렇게 해주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시간 대비했을 때 저희 시험에서는 가장 최적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에 다른 목차를 넣으셔도 결코 틀리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1-1문은 이렇게 하고 자료 제공되는 자료로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문제가 1-2문이 이제 많이 힘들게 하셨을 것 같은데요. 1-2문은 앞에 이제 비례 원칙에 대해서 기술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에서 나와 있다 보니까 저희가 20점짜리 문제잖아요. 문제 읽고 8분 안에 답안을 적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건 문제에서 원하는 걸 적어야 되니까 어떤 재결을 할 건지. 그래서 제가 이에 대해서는 보통은 이제 한 문제가 나오면 요건 문제가 나올 거고, 그 다음 문제는 절차 문제인지 재결 문제인지, 그래서 재결 문제인 거죠. 그러면 재결에 대한 파트에서 실제적으로는 이걸 가지고 사례로 많이 내진 않아요. 저희 그러니까 다른 시험에서도. 근데 저희 문제에서는 어떤 종류의 재결을 하라라고 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각하 재결, 기각 재결, 인용 재결을 내용을 이제 저희가 적는 거인데, 여기서는 인용 재결에 대한 판단 방법으로, 그래서 인용 재결의 형태 중에 취소 심판, 저희가 지금 문제에서는 취소 심판의 인용 재결은 세 가지인 거죠. 그래서 두 문자로 취치 변명, 그래서 취소 재결, 변경 재결, 변경 명령 재결, 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걸 가지고 해당되는 걸 답안의 마지막에 최종 결론만 내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실 이제 취소 재결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저는 사실 제가 이제 행정법을 전공하는 게 아니죠. 실무적으로는 보통은 3개월을 2개월로 줄이거나, 이 문제는 사실은 원래부터 3개월이 없어요. 처음부터 2개월인데, 이거는 실제 실무에서도 원래 2개월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잘못 처분을 내린 건데, 어찌됐든 인용 재결을 상당하다는 이유가 비례 원칙에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의 처분보다 과하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2개월이든 1개월로 줄여야 된다라고, 여기서는 이제 비례 원칙을 쓴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전체를 취소하는, 저는 전체, 그래서 전부냐 아니면 일부냐, 그렇게 해서 전부 취소하면 취소 재결, 일부 취소한다라고 표현을 하면 변경 재결, 변경 명령 재결,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부는 취소, 그 다음에 일부는 변경 재결, 그 다음에 변경 명령 재결. 그래서 변경 재결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양을 줄이는 거,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이는 양을 줄이는 재결이 있고, 그 다음에 과징금으로도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한 질적인 변경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판단하는 건 일단 이렇게 두 가지로, 그 다음에 변경 명령 재결은 직접 하지 않고, 심판위원회가 하지 않고, 여기에서 문제에서 제기된 관할 행정청 A에게 변경을 하라고, 그래서 3개월이 아니라 2개월이든 1개월이든 변경하라라고 시키는 명령 제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차 구성을 아마 시험장에서 이에 대한 이해가 좀 되면, 사실은 여기까지 짧은 시간, 거의 2분에서 많게는 10분 동안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러니까 목차 구성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좀 많이 다르겠지만, 기본 흐름은 시간상으로 봤을 때 실제적으로는 문제 제기를 하고 해당하는 심판의 종류에 따라 재결의 종류가 바뀌어요. 그러면 심판의 종류를 하셔도 되고, 근데 이미 앞에 문제에서 심판을 거론을 했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됐다라고 하시면 이걸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래서 이걸 아예 목차상으로 넣고자 한다면 취소 심판이라는 걸 언급을 하면 좋았을 것 같고요. 실제 제 기출풀이에는 안 돼 있는데 시간상으로 부족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나서 재결의 종류를 그냥 얘기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인용, 그래서 각하 재결, 그 다음에 기각 재결, 3, 인용 재결. 그래서 인용 재결에 아까 얘기했던 취소 재결, 변경 재결, 변경 명령 재결이 있다라고만 한 다음에 마지막은 사안 해결 이렇게 가져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흐름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취소 심판이라는 걸 언급을 해주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인용 재결의 종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취소 심판도 언급이 안 되면 나머지 재결 논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의무이행 심판은 처분 재결, 처분 명령 재결이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것처럼. 그래서 심판을 어떤 심판인지 내가 언급을 한 다음에 그에 대해서 재결의 종류를 논하고 있다라는 형식으로 쭉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이걸 안 적어도 되고 저는 이걸 적지 않고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심판법은 제가 표현을 드리는 건 어찌됐든 흐름은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취소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에 대해서 처분이 무언지 그리고 청구인 기간에 대해서 논리를 이렇게 구성하는 걸 목차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행정사법을 잠깐 보면 실제 문제를 뭐부터 풀어보셨나요? 심판부터 풀어보셨나요? 아니면 이쪽부터 풀어보셨나요? 다들 순서대로 다 가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문제가 전체적으로 평이했던 것 같네요. 네. 그러면 행정사법은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형식을 하든 다 잘 자기 나름대로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건 업무 신고의 기준에 대해서는 요건에 대한 파트이고 그 다음에 업무 신고 확인증은 여기는 효과. 그래서 업무 신고를 하고 났더니 이에 대한 결과물이 업무 신고 확인증이라는 구성으로만 가면 되세요. 그래서 요건을 많이 적으셔도 되고 이에 대해서 저는 이제 기출풀이에 돼 있지는 않지만 한 줄 정도 이렇게 하셔도 되죠. 그래서 신고 확인증을 뭐 양도되어 한 경우에는 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정도 한 줄 정도 하시면 더 인상은 좋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요건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양으로 할지 그 다음에 이에 대한 문제는 효과에 대한 부분인데 누구 입장에서 행정기관 입장에서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행정기관 입장에서 업무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기출풀이 한 거는 저는 이제 요건적으로만 좀 많이 할애를 해서 했던 거고 그래서 문제를 단순하게 보면 되게 보면 긴장을 하겠지만 이제 좀 짧은 순간이지만 저희가 하던 대로 저희는 이제 나중에 합격하시게 되면 행정법률 전문가의 입장으로 보시면 되세요. 이거는 요건 파트, 이거는 절차 파트, 효과 파트. 그래서 여기에 추가되는 게 절차만 좀 더 추가를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요건에는 자결실, 그래서 자격 결격 사유, 그 다음에 실무규 이수에 대한 부분을 하고 절차도 요건의 하나에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이제 수리 거부를 할지 말지, 그 다음에 그 수리간주 요건이랑 그 다음에 이의 신청하는 거를 안 적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쪽 신고 확인증을 적을 양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저는 좀 간략하게 좀 했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물이 신고 확인증이라고 나온다라고 하면 뭐 무난한 답안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송사건을 넘어오면 비송사건은 잘 쓰셨죠? 이거는 제가 이제 계속 사례로 냈던 문제, 사례 모의고사랑 실전 모의고사에 계속 냈던 거니까 사실 기간과 항고제기 효과만 적으면 양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 앞에 항고권자 그리고 늘 얘기 드렸던 것처럼 비송사건이 무엇인지 항고가 무엇인지 기본적인 도입을 좀 하시고 항고기간 기간은 즉시항고는 7일 뭐 통상항고는 항고 이익이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 앞에 기간 전에 이것도 요건이거든요. 사실은 항고도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항고 기간 통상적인 비송은 당사자랑 관할만 있으면 되는데 항고는 기간을 하나 더 추가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앞에 그래서 항고의 당사자는 항고권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항고의 관할은 원심법원이 한다라는 걸 들어가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항고 기간을 순서대로 그래서 전체적인 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느 과목이든 절차법이든 다른 과목이든 요건, 절차, 효과의 형태로 다 구성되어 있다는 걸 보시면 문제가 좀 더 눈에 보이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단순하게 그냥 이것만 써야지 이렇게 하기보다 이게 어느 쪽에 들어가는지 그럼 공부의 깊이가 좀 더 올라간다는 걸 그렇게 한 다음에 그에 대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효과. 의외로 그러면 법과목이 눈에 더 들어오실 겁니다. 그렇게 하고 항고제기 효과를 했더니 양이 좀 적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아마 목차 4로에서 보론으로 항고가 들어오면 그 법원에서 어떻게 되는지 항고법원 그 이제 심리에 대한 내용을 적었던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비송사건은 이렇게 그래서 요건과 절차 효과 그리고 앞에 단
그다음에 행정심판도 다 저희는 요건 절차 효과로 다 이루어져 있다라는 건 관점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문제 4번은 사실은 쪼개지 않아도 되는 걸 굳이 쪼개서, 그래서 대리에 대해서, 비송 대리에 대해서 그냥 하나의 문제 4로 하셔도 되세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분설 안 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실제 저도 6회 때 제가 시험 문제에서 계약금이 나왔는데 저는 분설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통으로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출제자는 분설을 하는 이유가 사실 책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책에서는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제 책은 섞여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너무 이에 대해서 뭐 각각 나눠서 하셨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 문제는 통으로 된 문제라고 보셔도 돼요. 여기서 여기 문제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부족한 건 여기서 점수가 아마 어느 정도 감안해 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사실은 이걸 요건 절차 효과로 구분하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이거는 왜냐하면 자격은 증명으로 나중에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리인의 자격은 제한이 없다. 다만 그러한 제한이 없지만 일반인이 대리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 순서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답안에 이게 분설하는 게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증명해서 그다음에 대리행위 효력으로 넘어가는 파트에서 범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것만 넣었고, 나머지는 그냥 목차 그대로 이거 자체를 적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목차대로 하시면 되고, 이거는 요건 절차 효과가 구분이 좀 안 되는 그랬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마무리를 제가 드리면,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이제 답안을 풀이하는 거니까, 뭐 약간 그 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답안에 적으셨다고 하시면 다 가점이 됩니다. 그래서 뭐 감점 시험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내가 이러이러하게 적었다라고 하면 충분히 다 채점에 다 반영이 되니까 11월 25일까지 제가 부탁드리는데 너무 뭐 자포자기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잘하신 분들, 못하신 분들 다 마음은 똑같아요. 결과 알 수 없으니까 그때까지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협회에서 뵙겠습니다.